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은 달러 그리고 우리의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좀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이런 위기 때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외 환율을 보면 상당 부분 떨어졌어요. 한 1,450원대까지 환율은 오히려 떨어진 이제 그런 거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볼 텐데, 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주식도 폭락을 했지만은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렸던 미국의 시장 금리, 이 채권 금리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채권 값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이제 돈들이 미국 주식에서 채권으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 돈들은 이제 미국을 또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간밤을 잘 놓고 보시면 채권 주식 폭락, 금리 폭락, 달러 인덱스, 이게 이제 달러 값을 마치 다른 6개국 통화 대비해서 평가하는 건데 이 달러도 가치가 급락을 했다. 달러 인덱스를 표현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트럼프 당선됐을 때 110 가고 뭐 120 간다, 그 이상 간다는 전문가들도 많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고 오히려 쭉 떨어지면서 간밤은 101대까지 밀려왔습니다. 최근에 10년간의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준비를 했는데요. 달러라는 것은 기축 통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해질 때는 상대국 통화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약해질 때는 상대국을 강하게 만들면서 주기를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강해졌다, 약해졌다. 자기가 강해졌을 때는 미국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좋아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달러가 약세일 때는 신흥국에 돈이 몰리고 미국 증시가 빠지고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하게 되는데 쭉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그때 한번 막 인플레이션 왔을 때 금리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맨 끝단 보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그대로 갔다가 지금 간밤에 좀 폭락을 했는데요. 제가 선을 하나 거놨지 않습니까? 저게 98에서 100선입니다. 저희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매일 좀 달러 인덱스를 체크를 하셔서 저 빨간 선 있잖아요. 저 98에서 100선.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저기가 깨고 내려오면.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봤더니 달러 인덱스가 99, 98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달러는 본격적인 약세 국면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그럼 왜 달러 약세가 나오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트럼프가 일부러 저러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트럼프는 지금 약달러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일부러 만들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 저금리 두 개를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절대 못 푸는 두 가지 적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역 적자. 맨날 판판이 깨집니다. 미국은 그냥 누가 메이드 인 USA를 사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쌓이고 또 하나가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5경 원이라는 빚을 갖고 있어서 이 채권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그 이자 내느라고 미국의 재정은 뭐 트럼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약달러를 일부러 만들어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경기 침체를 좀 유도해서 주식 약간 조정, 폭락시켜서 돈들 채권으로 오게 하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 그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모양새가 맞았구나. 트럼프는 더 극심한 약달러를 만들고 더 심각한 금리 하락을 이끌겠구나를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눈치를 챈, 시장을 항상 빠르게 눈치채잖아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놓고 보면 연초 이후에 금과 달러 인덱스 3개월간만 줄여서 놓고 보면 고스란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금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달러가 당분간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실물 베이스에는 금이겠지 하면서 저렇게 마치 거꾸로 데칼코마니를 하는 것처럼 금은 달러 약세를 이제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왜 달러 인덱스, 달러가 뭐가 중요해? 주식 투자하는데 하겠지만은요. 이 달러 인덱스는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지금 달러 인덱스란 달러 자체가 약세가 되는 것이
이게 100% 원화 강세로는 안 와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의 딜레마인 건데 그래도 이런 희망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저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저것이 우리의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게 되면서 원화 약세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바라보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역외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저렇게 폭락을 하고 들썩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 역외 환율에서 환율이 1,450원대까지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오늘 11시에는 이제 지나게 되면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쪽에 판결이 나더라도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 해소 쪽 재료로 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데에서 이 환율까지도 더 떨어지는 원화 강세로, 우리 원화의 강세로 이어진다면 이건 주식시장의 상당히 호재입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외국인들 거의 조 단위로 투매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외국인들의 이 투매 멈출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원화 강세를 봐야 됩니다. 이제 원화 강세가 나와야 그나마 외국인들도 좀 이 투매의 마음을 접고 K 증시를 사줄 것 같은데 우리 원달러 환율 라인은 이제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1420 라인이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실 것은 이제 1450까지 내려왔고요. 빠르게. 여기에서 11시 이제 뭐 12시까지 판결 직후에 1420%대까지도 20원대까지도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원화 강세가 이렇게 빠르게 나와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투매가 조금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판결도 집중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환율 쪽도 한번 투자적 관점에서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힘들 겁니다. 단기간 힘들고 미국이 저렇게 힘들면 우리도 K 증시도 분명히 힘들 텐데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그랬던 해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2007년이었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과 유사합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가 쭉 빠르게 이제 그때 당시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금리가 막 급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환율이 1,000원, 900원, 89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K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그대로 내달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대해 보는 것이 그쪽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 금리가 떨어질 때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이제 훈풍이 좀 불어오기를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요. 끝으로 그림을 또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2007년 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그때의 모습 조금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당시에 보시면 화살표가 돼 있죠. 저 빨간 선 떨어지는 게 금리였습니다. 왜 그때는 금리가 저렇게 빠르게 떨어졌었는가? 중국이 돈만 생기면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국채를 사서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채권에 돈이 몰려서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주식을 좀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온 돈이 속속 채권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채권을 쭉 사고 있는 거고요. 그때 올라갔던 것들, 저기 보면 파란 선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 선,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갔던 게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였습니다. 즉 뭐냐? 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상당 부분 신흥국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그때 우리의 환율은 뭐 900원대까지 떨어졌고 저희 K 증시가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아마 검은 선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때 2000 갔습니다. 1400이 다이렉트로 2000포인트를 갔었던 시기가 2007년 3월부터 11월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 이렇게도 나오게 됐는데 자,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K 증시의 희망, 역전 시나리오는 뭐냐? 저렇게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4%, 뭐 3%대까지 떨어졌을 때 달러 약세 나오고 우리 원화 강세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 내가 잠깐 K 증시에 한번 들르자라는 그 유입을 통해서 증시가 살아난 요걸 한번 메커니즘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볼 대목은 환율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1,420원대까지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향후 그나마 우리가 저런 확률에 따른 K 증시의 역전 시나리오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전을 하도록 하고요.